아이고 반갑습니다. 리뷰영이 북스의 영삼입니다. 엔드게임 이후 마블의 첫 작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영화 공식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트레일러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트레일러에서도 엔드게임에 스포가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시점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엔드게임 직후의 이야기로 아이언맨은 죽었고 캡틴 아메리카는 은퇴한 2023년 정도의 시점이죠. 때문에 5년의 공백이 피터 파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작용했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더불어서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는 상하이에서 열렸던 마블의 팬미팅 현장에서 페이지의 끝은 엔드게임이 아니라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트레일러를 보고 나니 페이지의 마지막 장식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마블 세계관을 더욱더 크고 다양하게 확장시키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닉 퓨리의 대사 중에서 미스테리오는 우리와는 다른 지구에서 왔다 라고 정확하게도 말했고, 게다가 핑거스냅 이후에 마블 시네마틱 세계관에 구멍이 뚫려서 다른 차원에 있던 사람, 즉 미스테리오가 넘어왔다고도 말하죠. 이걸 더욱더 확장시켜 본다면 판권을 모두 사용 가능한 엑스맨, 판타스틱 4, 데드풀 등등 이 세계관의 구멍을 이용해서 마블 세계관으로 자연스럽게 합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요. 어쩌면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의 엔딩은 흩어져 있던 많은 히어로님들, 엑스맨님, 데드풀님들 마블 세계관으로의 합류를 환영합니다 정도의 쿠키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에서 얼굴을 비추지도 않았던 닉 퓨리와 마리아 힐입니다. 닉 퓨리는 아이언맨의 장례식에 오긴 했지만 영화상에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튼 영화의 설정과 동일한 코믹스 프렐류드 시리즈에선 닉 퓨리의 행방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마리아 힐과 닉 퓨리는 인피니티 워 직전에 아이언맨을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스트를 만들고 있는 스타크를 찾아와서 캡틴 아메리카하고 화해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트를 만들 때는 또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죠. 마지막 장면에서 토니 스타크는 마리아 힐한테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일 하나만 맡아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어떤 일인지는 아예 밝혀진 것도 아니었던 데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마리아 힐과 닉 퓨리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인피니티 워 쿠키 영상처럼 이 둘은 곧장 먼지가 되었기 때문에 왜 이 둘이 같이 있었는지, 아이언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다뤄질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마리아 힐과 닉 퓨리가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때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도 파프롬 홈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빌런인지 협력자인지 애매모호하게 등장하는 미스테리오입니다. 트레일러에서는 엘리멘탈즈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닉 퓨리와 스파이더맨을 편안하게 만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이 미스테리오라는 친구는 협력 관계로 시작할 듯 보입니다. 하지만 원작 코믹스대로만 따라간다면 미스테리오는 스파이더맨의 숙적 중의 숙적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오가 파프롬 홈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사실 트레일러에서 밝혀진 설정으로 봤을 때 멀티버스에서 넘어온 미스테리오라면 다시 자신이 있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할 건데, 자기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현재 스파이더맨이 있는 세계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굳이 스파이디가 있는 세계를 구하려는 시도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영화의 배경이 스파이더맨의 주 무대 뉴욕이 아니라 유럽 각지의 명소들을 주무대로 삼았다는 점인데, 원래 스파이더맨은 뉴욕을 지키는 친절한 이웃이지만 뉴욕으로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1, 2,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등등 스파이더맨이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 날아다니는 모습도 좀 멋있긴 한데, 이젠 좀 식상하고 질리다고 판단했는지 고풍스러운 유럽의 건축 양식을 날아다니는 스파이디로
색다른 비주얼을 감상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수트와 그 능력들입니다. 스파이더맨은 진짜 매 영화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수트를 입는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는 빨강 파랑이 있는 오리지널 수트, 그리고 인피니티 워 때는 아이언맨한테 받았던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서 추가된 색상은 검정과 빨강 조합의 수트, 그리고 아예 검정색으로만 이루어진 스텔스 수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가 사용했던 에너지 쉴드와 아주 비슷한 CG의 모습이 보이는데, 스파이더맨의 팔에 생긴 이 파란색 물건의 정체가 이번 파프로몸의 핵심 기술이 될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크 인더스트리는 페퍼 포츠가 맡고, 해피 호건 역시 스타크 인더스트리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스파이더맨을 어린애 취급하고 인정도 안 하고 싫어했던 해피 호건이었는데, 트레일러에서의 모습은 이제는 진정으로 스파이더맨을 위해주는 모습입니다. 설마 스파이더맨의 예쁜 이모를 탐내려는 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아이언맨에 관련된 여러가지 대사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아이언맨의 후보자로 급부상한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는 리뷰영이 채널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분석하신 영상이 있으니까 우측 상단의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